아기 뇌적으로 봤을 때는 꼭 영양분이 아니라 아기가 배워가는 평생 교육처럼 이런 지구력적인 것도 사실 커가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터득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모유수유는 그냥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기를 학습적으로 교육하는 게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근데 아무래도 아기를 더 많이 안아주고 또 내 젖을 먹이다 보면 이 아이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빨라질 수 있고 또 이 아기가 어떻게 우는 건지 이런 울음적인 파악도 훨씬 더 분유 먹는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안아서 먹이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알아가는 과정에서 훨씬 분유보다는 어머님 입장에서 좋은 것 같고 또 아기 입장에서는 똑같이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많이 안아줌으로써 또 나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는 이 모유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이 모유수유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나 신이 나한테 내 뱃속에 잉태를 하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눈에 꼭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기를 믿고 또 내 자신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전향하고 이제 그런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주위 사람들부터가 이제 유축한 거라든가 또 자꾸 짜낸다거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다 보면은 비교 대상이 많아지겠죠.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유축기를 조금 자제하고 그냥 아기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건강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수유를 한다면 전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산 전에 좀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임신 전과 임신 후에 몸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또 분명히 또 임신 중과 또 출산 후에 몸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려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또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로서의 삶을 조금 각오, 다짐, 그리고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사실 수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모유수유 교육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모유수유 함으로써 힘들 수 있는 뭔가 있겠구나 라는 준비 과정, 그런 준비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기를 어떻게 다루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신생아 때 또 2개월 때 3개월 때 이런 개월수별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개월수별로 변화되는 모습에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월수에 변하는 거를 어떻게 대응해 갈 건지에 대한 교육을 조금 시켜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나가실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가 젖을 먹이지 못할 상황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해서 아기한테 뭐 분유를 줄 때도 어떤 식으로 분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또 아무래도 분유수유도 많다 보니까 분유수유도 어떤 식으로 또 잘 먹어야지 요즘 추세의 젖병 거부라던가 이유식 거부라던가 젖거부라던가 뭐 유도 혼동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안녕하세요. 자, 소리 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리 나나요? 자, 소리 나면은 채팅창에다가 글 좀 남겨주세요. 소리 나요? 그래요. 세진세연맘님, 1등으로 시작했다라고 떡하니. 그렇죠. 화면은 안 나오죠? 화면 안 나오죠? 화면 나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오늘 강의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기대 많이 하셨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지 드렸던 대로 오늘은 너무너무 유명하신, 우리 모유의 신, 우리 박경숙 원장님을 모시고요. 임신 전 가슴 변화의 미리 알기와 이해라는 주제로 1강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또 우리 크라잉 베베도 우리 원장님도 정말 좋은 강의로 또 고품격
그렇죠. 프리미엄 방송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장님 제가 모셔볼 거예요. 모실 때 우리 맘님들 큰 호응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리를 비켜드리고 우리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반가. 좀 어색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우리 어머님들께 좋은 내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궁금한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상황 보고 답을 드리고요. 오늘은 방금 공지했던 내용대로 가슴 임신 전하고 후의 변화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임신 몸은 사실은 여성의 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엄마의 몸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인지하냐에 따라서 모유 수유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가슴이 예쁘고 또 꼭지도 잘 나와 있고 감사합니다. 또 예쁘다고까지 하시고 그든 방송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가슴이 예쁘고 꼭지가 잘 나오고 해서 모유 수유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모유 수유는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잠깐 가슴 한번 모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가슴이죠? 지금 현재 임신 중이신 분 아니면 지금 현재 수유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임신 전과 후에 가슴 변화가 되게 아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 가슴 유두가 정상적인 가슴인 분들도 임신을 하고 또 아기가 나오게 되면 이 꼭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기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나왔던 유두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우리 아이가 잘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아기 낳고 나면 이렇게 꼭지가 들어가게 되면 아기가 빨아먹을 때 꼭지를 잡아당길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꼭지 끝이 마찰이 생기고 찢어지고 피가 나서 아파서 또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꼭지가 조금의 상처가 덜 날 수 있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아주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슴 해부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면 또 아기가 나왔을 때 잘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 가슴 안에 있는 구조, 구성들,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가슴 해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해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들 가슴 안에는 이렇게 많은 유선들이 있고 이렇게 꽈리알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미더덕 같은 느낌. 이게 미더덕 같이 생겼어요. 이게 세포예요. 세포. 젖샘세포. 그리고 이 젖샘세포 사이사이 하얀 줄기 있어요. 줄기가. 이게 유선이에요. 젖이 나오는 길이라고 하죠. 유선. 그리고 이 젖샘세포 사이사이에 또 하얀 막이 있어요. 이 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힘줄, 인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 인대가 지금 가슴 곳곳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탄력적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슴 인대가 늘어지면은 가슴이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릴렉신이라는 이런 기능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수유에서 가슴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임신과 동시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하면서 점점점 가슴이 늘어져서 처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를 최대한 처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유브라를 착용하셔야 되세요. 수유브라를 착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조금 여유롭게, 조금 느슨하게 아프지 않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와이어 없는 걸로, 세부치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포츠 브라라던가 아니면 좀 더 조금 본인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1, 2 사이즈를 좀 넓게
해서 훅을 조금 정리해서 착용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수유 같은 거, 수유 브라죠. 그 전까지는 평상시 수유 브라 착용하시고 왜? 5개월 때부터 그런 몸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기 시작하고 그때 가슴이 많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수유 브라를 바꿔줘야 되겠죠? 쇠 있는 거 말고요. 쇠 있는 건 안 되죠. 스포츠 브라라든가 와이어 없는 걸로. 그쵸? 그런 걸로 사용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미 임신 5개월 때부터 천천히 가슴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아기가 똑하니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돌덩이가 돼요. 가슴이. 지금 이 약간 과장을 해서 이런 가슴이었던 분들이 이렇게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어때요? 기가 막히게 커지죠? 과장한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가슴이 되게 돼 있죠. 근데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러면 단단한 가슴이다 보니까는 아파지겠죠.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져요. 우리가 살 갑자기 찌면은 막 찢어지는 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파져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해. 젖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 쪽으로도 많은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분만하고 나면 피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혈류가 가슴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렬이라고 해요. 우렬. 그래서 이 우렬을 좀 더 아프지 않게 하려면 특히나 큰 혈관들 말고 작은 혈관들, 말초혈관들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초혈관들이 어디가 있냐면 귀끝, 손끝, 발끝, 그리고 젖꼭지 끝이에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이 말초혈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손발이 붓는 거예요. 손발이 붓면 이제 코끼리 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손은 거의 코끼리 발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초혈관이 붓기 시작하고 말초혈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꼭지도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딱딱해지겠죠. 딱딱해진 상태에서 아기가 혈압 딱 잡았다 해서 먹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저리고 아파져 버려요. 그쵸? 저리죠. 완전히 아파요. 피가 안 통한 상태에서 갑자기 탁 튕겨서 먹었기 때문에 피가 터져버리고 상처가 나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신 35주 이상이 되면, 그쵸? 아파셨나봐요. 여기 엄마는 보니까. 아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임신 35주 정도부터는 이제 뭔가 아기를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 이제 4, 5주만 있으면 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초혈관을 풀어주셔야 돼. 예. 풀어줄 때는 가슴을 막 돌린다거나 흔든다거나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만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이 혈액순환은 꼭지만 혈액순환 시켜줘도 아주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럼 제가 가슴 모형을 착용해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이시죠? 보이나요? 자, 대답 좀 해보세요. 보이시죠? 가슴 모형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이 꼭지가 지금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금 가슴이 돌덩이처럼 차가워져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살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먼저 하루에 한 번 정도 35주 이상 됐을 때 샤워하고 난 다음에 뭔가 목욕하고 났으면 몸이 조금 릴렉스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릴렉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옷 입기 전에 꼭지를 지그시 잡고, 자, 유린을 잡아버리면 안 되세요. 자, 유린을 잡아버리면 왜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다른 해부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주시면 돼요. 자, 이 해부 사진을 보시면, 지금 유린이 뭔지 아시죠? 유린. 자, 이게 검게, 약간 좀 꼭지 뒤로 검게 보이는 것을 유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린 부위에는 많은 유선들이 복잡하게 지금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유선들이 다 건드려지기 때문에 자궁 수축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궁 수축이 심해지면 아기가 빨리 나와버릴 수가 있겠죠. 그쵸?
아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만져주셔도 괜찮겠죠. 근데 나는 아기 나오면 안 돼 하신 분들은 유륜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만 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꼭지를. 그래서 유륜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꼭지적인 것만, 이 꼭지적인 것만 지그시 한 손으로 잡고 우리 손발 피가 안 통하고 저리면 제일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마사지 하죠. 이렇게 손 저릴 때 똑같이 꼭지가 지금 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리는 꼭지를 지그시 잡고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꾹꾹. 그쵸? 그 다음에 또 방향 바꿔서 또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거를 하루에 5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35주 이상 됐을 때부터 아기가 조금 빨리 나왔으면 하신 분들은 자주 해주시면 되고, 조금 천천히 나왔으면 하신 분들은 38주부터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가 난 대로 5분 정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기가 뚝하게 나오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 상태에서 3일째부터는 우려이 아주 심해져요. 지금 현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가슴보다 2배, 3배가 커질 거예요. 이 커지는 가슴에 놀래버릴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거를 다 젖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짜버리려고 유축기를 사용한다거나 가슴을 막 돌린다거나 뭔가 따뜻한 수건을 풀려고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몸에 있는 림프 결절, 우리가 몸의 노폐물, 그 다음에 독소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길이에요. 이것들을 다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낳고 출혈도 많고 피도 많이 쏟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꼭지가 딱딱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가슴 쪽으로 계속 건드리게 되면 노폐물 쪽으로 계속 가슴으로 쏠려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열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내 몸에 피로나가 생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혈액순환 시켜주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 어깨 돌리기라던가 만세 정도 한다거나 고개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돌려준다거나,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겨드랑이 있는 림프 결절 있는 쪽을 지그시 눌러준다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꼭지를 잡고 꼭지를 피를 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꾹꾹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꾹꾹 얻고, 우려이 특별히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유선 안에 있는 조직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다 단단해지고 아파지지만 운이 좋게 말랑말랑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젖이 안 차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꼭지를 누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기를 물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를 먹일 때도 너무나 오랫동안 초기에 많이 물리면 젖이 잘 안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꼭지를 푼 다음에 푼 만큼만 물려주시면 돼요. 내가 5분을 풀었으면은 5분만 각각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우려감이 없어질 때까지. 네, 이 우려이 너무나 강할 때 너무 오랫동안 아기가 먹으면 피가 계속 오히려 아기 쪽으로, 가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더 상처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은 건드리는 거 아니고요. 유두만 말랑말랑하게 만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젖을 먹여주셔야 돼요. 자, 말랑말랑한데 젖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유선은 길이 있지만 결국은 신경을 애가 건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축기라던가 손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기가 좋은 느낌으로 혀로 유두를 이렇게 살살 만지게 되면 신경이 뇌에서 반응해가지고 거기에서 젖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고여서 나오는 젖이 아니라 아기가 빨아먹어서 나오는 젖. 이게 오히려 절벽 가슴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슴이 말랑말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젖이 차는 느낌이 안 들고 아픈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젖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젖은 있다는 거. 누군가에 의해서 아기가 먹는 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안에 내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가슴 안에 있는 곳은요.
이게 혹시라도 혹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알맹이 파달같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보이시죠? 파달같이. 그리고 이게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운이 안 좋게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림프 결절이라던가 이 콩알같이 보이는 게 지금 회부에서 보이는 이 림프 결절이에요. 요것들 요 림프 결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암덩어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이 림프 결절 안에 이 암들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가슴을 돌리면 암덩이가 다른 데로 전이가 되어버릴 수 있겠죠? 그쵸? 운이 안 좋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함부로 돌리거나 흔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뚫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그 상황을 보고 돌려준다거나 유축기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미리서부터 굳이 유축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미리서부터 가슴을 돌릴 필요 없고, 미리서부터 따뜻한 수건으로 괜히 가슴을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림프 결절이 특별하게 잘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꼭지 방향으로만, 꼭지 방향만 계속 쓸어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젖은 어디 통해서 나와요? 이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멍이 잘 열려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유선이 좋고 아무리 유선이 발달 잘 돼 있고 젖이 여기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이 현관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문이 딱 잠겨져 있다거나 막혀 있으면 젖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슴 안에 있는 유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꼭지예요. 이 꼭지. 그래서 꼭지가 최대한 상처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머니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지가 상처가 나지 않으려면 피가 잘 통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유두 마사지예요. 그래서 꼭지를 최대한 많이 만져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슴이 막혔다거나 단단해서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꼭지 방향으로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통로 방향으로. 근데 돌리는 거는 꼭지 방향으로 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빙빙 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빙빙 돌리면 막힌 데는 또 막히는 거고 나온 데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가슴이 심하게 아플 때는 유축기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애기한테 물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기한테 물릴 상황이 안 되면 엄마가 손으로 본인이 아픈 곳을 체크해서 본인이 그쪽 방향으로 통로방에 빼주셔야 되는 거지, 오히려 가슴을 돌리는 거는 안에서 나오다가 그쪽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 좀 할게요. 제가 성대 결절이 좀 있어서 워낙 상담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꼭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꼭지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 경계가 있거든요. 유두하고 유륜하고 붙어있는 경계, 이거를 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경을 우리가 장난감 집게놀이 한 번씩 뽑아본 적 있으시죠? 아유, 그러게요.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 있는 부분, 이게 유경이라는 곳인데 한몰유두라든가 편평유두, 그 다음에 꼭지가 짧으신 분들은 살짝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꼭지를 마사지 하기 전에 먼저 이 경계에 있는 부분을 집게놀이 하듯이 뿌리를 잡고 조금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옳지. 이렇게 빼주고 난 다음에 아까 알려줬던 유두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슴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해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가슴 안에는요, 젖샘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것들이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원래 가슴 안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선 세포가 발달되면서 이 지방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기 다 수유하고 끝나고 나면 이 세포 기능이 점점 죽겠죠. 죽은 다음에 지방은 이미 분해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죠. 그래서 가슴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유하고 나면.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또 영양식단을 잘 짜서 드시면 다시 이 지방이 채워져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게
가슴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에 지방이 많이 차지하지 않고 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치밀 조직이라고 해요. 치밀 조직.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밀 조직이신 분들은 가슴이 찰 때 더 아프게 차요. 왜? 지방은 분해가 돼서 이 세포에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약간 여유가 있지만 조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조직 속에서 세포가 발달되기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아프게 찰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 치밀은 조밀조밀하게 뭔가 조직이 붙어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유선이 굉장히 사이사이 있기 때문에 뚫어지기도 힘들어요. 이런 애들이 어때요? 젖을 빨 때 애들이 입술이 불어터요. 왜 그러냐면 아주 치밀한 조직을 뚫고 그 속에 있는 유선을 뚫고 애기가 빨아먹어주기 때문에 애기가 힘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많이 불어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어머님이 먹을 때 그 조직을 하나하나를 만져가면서 물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서 먹으라고 할 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빨 때. 아, 여기가 좀 더 불편한 곳이 있고 여기가 조금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 위주로 어머님이 잡고 지그시 눌러주면 그 조직들이 뇌에서 먼저 자극해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먹일 때 가슴을 문지르게 되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건드려지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가려고 하다가도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할 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잡고 눌러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가슴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정상인데 나중에 아기 낳고 나면 가슴이 단단해진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상태에서 가슴에 뭔가 문제가 일이 터졌다. 뭔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빨개져요. 자, 이렇게 내 피부 색깔이 이런 색깔이었는데 큰 걸로 보여드려볼까요? 자, 가슴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내 피부색이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뭔가 가슴에서 막혔다거나 그쵸? 발적이죠? 뭔가 열이 난다거나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부위가 이렇게 빨개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빨개질 때 어떻게 하시죠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임산부들도 아기 나면은 분만하자마자도 이렇게 빨개질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육축기를 중지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마사지. 자, 물론 마사지예요. 물론 양배추, 그쵸? 양배추도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치만 분만 직후에 양배추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유선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양배추를 너무나 일찍 붙여버리면 뇌에서 젖을 만들려고 하는 신경을 죽여놔버리기 때문에 젖이 분비해요? 분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 몸에서 젖이 돌려고 마음에 먹었을 때는 양배추가 도움이 되지만 분만 직후의 산모분들은 최대한 3일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분만 직후 3일 정도는. 그래서 사용하더라도 3, 4일 후에 붙여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유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젖이 좀 뚫어진 느낌이 들 때 양배추를 붙여주셔야지 이렇게 빨개졌다 하더라도 3일도 안 됐는데 붙이면 가급적이면 수유를 하실 분이라면 미리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유축기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막혔기 때문에 막힌 상태에서 유축을 사용하면 더 막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방금 제가 알려줬던 유두 마사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지를 최대한 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 있는 곳을 지그시 잡고 잡아서 그 부분만 이 유경을 집게처럼 쪽쪽쪽쪽쪽쪽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기가 빨 때 그 부분만 지그시 눌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염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몸살이라던가 아니면 우려이라던가 이거는 구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려이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기 낳고 나면은 이 가슴이 조금 단단해지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놀리지 마시고 그냥 유두 마사지 하고 아기 물려주시고 부분적으로 눌러가면서 쪽 내가 빨 때 조금 도움되게 해주시라는 거. 그냥 방금 이렇게 빨개지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몸살이라든가 유선염은 어느 한 유선에 막혔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순환이 됐던 상태에서 맡겼기 때문에 양배추요법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가슴이 단단해지고 우려일 때 양배추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배추 붙이는 것도 좀 더 시간을 보고 붙여주셔야지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이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엔 또 더 좋은 정보로 우리 어머님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여기 그 담장분과 얘기하셔가지고 그때는 더 좋은 정보로 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잘 보셨어요? 네. 자, 우리 채팅창이 얼음이 됐었어요. 감사합니다. 쏟아져 올라옵니다. 네, 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사실 이 스튜디오가, 현재 그 강남 아모리움 그 모유수유 센터, 건물 내에 있는 원장님 지금 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전에 지금 이제 상담 진료 보시고 점심시간을 잠깐 비우셔서 우리 크베 맘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또 진료를 보셔야 돼요. 그만큼 저희 크라임 베베와 또 우리 원장님께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한 강의입니다. 아마 느끼셨을 텐데 30분이 정말 3분같이 그래서 좀 과했나요? 네, 한 10분같이 느껴질 만큼 정말 집중되고 너무 멋지고 너무 감사한 강의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대 많이 해주신 우리 맘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중간에 그쵸, 사례가 들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기침을 하시면서도 열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물론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옆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셔가지고, 우리 아시죠? 항상 하는 거, 미션 수행장에 그쵸, 리뷰를 남겨주세요. 어떠한 부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강의를 더 원장님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으셔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알차게 올려주신 회원분 뽑아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앞으로 더 좋은 강의. 원장님 강의는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잡혀 있어요. 원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잘 안 나신대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는요. 좋은 강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자, 원장님 인사하실래요? 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